스포츠 토크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토킹이 그동안 좀 찍어놔서 오랜만에 저희 녹화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대단한 데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BTS가 출연했던 뮤직어워드의 시상자로 가셨어. 와 진짜. 아니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에요? 이거 이래서 같이 방송하겠네 싶어요. 아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무대 첫 시상을 제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 공연에 앞서서 뉴진스라고 알죠 뉴진스 멤버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 제 뒤에 있지 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BTS, NCT 뭐 많이 있었는데 약간 뭐 달나라 처음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한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첫 시상자라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못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시상자로 갈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간 겁니다. 얼떨결에. 아니 같이 시상한 분 누구예요? 윤태진 아나운서라고. 와 골대녀? 요즘에 활약을 하고 있죠. 저는 왜 그런데 안 불러요? 다음에 부를게. 스토킹 시상식. 거긴 당연히 와야죠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킹에서 만나볼 선수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단 스토킹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포수분을 저희가 모셨고 두 번째 힌트는 올드 팬이라면 추억에 젖을 만한 이름입니다. 마지막 힌트. 국내 유일의 포수 스위치 타자. 이 정도면 야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선동, 조성민 그리고 박찬호의 공끝에는 그가 있었다. 최기문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기문입니다. 네, 이렇게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셨는데 스토킹 평소에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좀 자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이게 연달아 많이 보죠. 한번 몰아서.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심창 해설위원이 예능도 많이 나가시고 스토킹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이 하고 계신 거 보실 텐데 옆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저 비주얼도 괜찮고 입담도 좋고 그래서 야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솔직히 야구 선수들 보면은 약간 입담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부족해서 하는데 심수창 의원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또 야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저 야구인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좀 더 야구인의 좀 빛이 좀 나지 않나 심수창 의원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과찬이십니다. 최기문 선수도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저는 진짜 잘생겼죠. 어쩐지 형이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왔길래 왜 그런 저희 그 심창 해설위원이 여기 게스트분이 조금 외모적으로 본인과 비견되면 항상 저렇게 머리에 뭘 바르고 와요. 허드한 왔을 때는 잠깐 일어나서 왔어. 허드한 왔을 때. 2020년까지는 롯데에 스카우트로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후에 어떤 시간으로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코치까지 이어질 시기가 그런 경험이 내가 가리키고 제가 선배 입장에서 애들이 입단을 해서 1, 2년 후에 그만두고 자기의 기량을 확실히 발휘하지도 못한 채 적응할 쯤 돼서 그만둔 학생들이 프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원인도 좀 알고 싶고 좀 1년 하다가 그만둔 애들을 보면은 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전화 오고 문자 왔을 때는 가리키는 스승으로서 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마추어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어떻게 좀 생활이 어떻고 제가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첫 해에는 영동대학교, 그다음 대학교에서는 좀 리그에서는 지금 제일 강하다라는 팀에 들어가서 좀 선수들과 같이 호흡도 하면서 애들을 좀 가르쳐 보면서 제가 좀 몸으로 느끼고 좀 그런 생활을 좀 했습니다. 1년은.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구단인 파주 챌린저스의 배터리 코치로 활약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파주 챌린저스 하면 프로야구 최초의 비선출 선수인 한선태 선수가 또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얼마 전에 뭐 아쉽게 LG에서 방출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팀이고 어떤 선수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비야구인 출신도 있고요. 네.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스스로 뭐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은 알바도 하고 그다음 연습이 끝나면은 배달도 하면서 자기 용돈벌이하고 좀 그렇게 어려운데도 야구가 좋아서
나이도 어리지만은 어떤 자기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용돈까지 벌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구 선배 입장에서 좀 짠하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음. 이 선수들이 야구 하나라는 꿈을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다 프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은 구멍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빨리 재기했으면 어떠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프로 입단했던 선수들도 그러니까요. 방출당하고 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프로라는 데 보면은 확률이 많이 적잖아요. 근데 또 야구는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9살, 20살 때 갓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에 들어가서 유니폼만 입은 자체만이라도 나는 성공을 했어. 이제 그거부터 시작인데 맞아요. 프로 유니폼을 맞아요. 입었을 때는 내가 유니폼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그걸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철없을 때 그만두고 그런 걸 후회하게 된다고요.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또 야구인으로서 야구 선배로서 좀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걔네들이 좀 똑같은 입장에서 야구를 좋아해서 실패 보는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자리가 좀 생겼으면 하는 좀 활성화돼 가지고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진짜 약간 선배로서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그 파주 챌린저스가 독립구단인데 코치진이 정말 화려합니다. 김사율 감독 있고 또 김경원 타격 코치에 최기문 배터리 코치까지. 코치진의 합은 어떤가요? 합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네. 제가 제일 연장자고 근데 야구 코치는 딱 똑같아요. 누가 선배고 누가 선배가 아니고 선수 마음이에요. 선수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코치들 간에 뭐 어떤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좀 워낙 그 파주 챌린저스 코치들은 약간 캐릭터들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하죠. 네, 너무 강해요. 경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비주얼만 그냥 앞에 나가면은 벌써부터 이게 상대 팀에서 죽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김사율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 선수였을 때는 네. 사유리가 2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팬들한테 나오면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참 선수 생활할 때는 사유리한테 책임문 선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치가 되고 그다음에 김사율 선수가 이제 세이브 이제 포인트를 많이 올렸을 때 제가 코치 입장에서 바깥에 나오는데 꼬마아이가 오더니 김사율 선수 둘이 착각해가지고요? 예, 좀 약간 그런 나는 얼굴형이 약간 얼굴형. 모자 쓰면 비슷한가? 모자 쓰고 아니고 사복 입고 나왔을 텐데 모르겠어요. 사유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김사율 감독님도 김경원 코치님 다 여기 나오셨는데 네. 비교가 이렇게 될 외모가 아니신 것 같은데. 훨씬 잘생겼죠. 그죠? 아니 띄워주고 그래. 아니 근데 김사율 감독님은 훨씬 더 동그라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김사율 감독도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코치는 내가 조만간에 면도기 들고 찾아가려고. 왜요? 더 길어졌어요? 다 밀어버리게 그냥. 그 정도는 발이 깡 들어야 되잖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이 독립구단이 아무래도 프로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지 않아요? 제가 힘든 거보다는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네. 제가 선수 시절 때 좀 힘들었던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프로 입단을 해서 입수가 왔을 때, 두산에 있을 때 뭐 입수가 왔고, 그 다음에 선수 생활에 이제 FA를 뭐 1년 남기고 팔꿈치 MCL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강민호한테 이제 이 자리를 물려주는 좀 그런 때. 선수 생활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들도 힘들고 나 자신도 힘들었고 막 좀 외롭고 야구를 하고 싶은데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싸리 부상 당했을 때보다 그냥 내가 야구를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게 더 낫구나. 뭐래도 할 수 있으니까. 선수 때는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코치로 할 때 애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힘든 시절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공을 못 던지고 입수가 왔을 때 나도 그랬어. 이 접근성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 나도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다가설 때는 같은 공감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입술을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부상 같은 경우는 부상 당하면 내가 당해봤으니까 수술작을 보여줘요. 몸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 나처럼 된다. 그냥 말 안 하고 수술작만 딱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달라져요. 그럼 입스가 어느 정도 갔었어요? 5배 있을 때 제가 1차 지명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고 그리고 내가 1차 지명 받았으니까 그런 걸맞게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 막 이루 송구하는데 완벽하게 던져야 돼. 그러니까 약간 맞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명수 형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을 낮게 정확하게 던지면은 못 잡아요. 허리를 못 숙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럴 때 선배들한테 던질 때 부담감을 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죠. 마음적으로 내가 이거 왜 그러지? 나 여기서 야구 그만둬야 되나? 야구 이제 인생 끝났나? 좀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이제 독한 프로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심지학 해설위원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책임은 그 선수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잘 좀 부탁한다고 살살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대본이 이미 나왔습니다. 저한테도 죄송합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심지학 해설위원께서 아끼시는 네. 그런 분이. 자, 그럼 독한 프로필 뭔지 아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최기문 1973년 6월 10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광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국가대표에 발탁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최기문. 1996년 오비베어스 1차 지명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비베어스는 투수 왕국이라는 명성답게 포수 자원에 출중했는데요. 주전 김태형과 이도영에게 밀리고 대졸신인 진가병에게 치이며 3시즌 동안 1, 2하를 오고 가는 저조한 성적을 낸 최기문. 결국 1998년 롯데 좌완 차명주와 트레이드되며 새로운 팀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롯데에도 고 임수혁과 강성우가 있었지만 최기문은 임수혁의 공격과 강성우의 수비를 합친 자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팀의 새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999년 95경기에 나서 타율 2할 8푼 4리 5홈런 포함 54안타 19타점에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임수혁을 대신해 롯데 주전 포수로 도약한 최기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경기 이상 출장하며 포수로 솟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국내 유일 포수 스위치 타자로 전향, 좌우 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데뷔 첫 3할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팀 성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최기문이 펄펄난 2001년부터 롯데의 암흑기 8888-577이 시작된 건데요. 심지어 2003년 롯데 투 시즌은 팀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내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후 팔꿈치 인대 부상, 허리 디스크 부상 등 포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에 시달린 최기문. 최기문의 공백으로 롯데의 안방마님은 자연스럽게 강민호 선수의 차지가 됐고 이후 최기문은 백업 포수로 롯데 투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는데요. 강민호, 장성우 등 후배 포수들을 지지해주는 선배로 장원준, 조정훈 등 후배 투수들의 멘탈 코치로 롯데를 지켜온 최기문. 롯데의 흑역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는 2010년 은퇴하며 롯데의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투수의 장점을 100% 살리는 포수, 완봉 전문 포수 최기문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숨을 안 쉬네요. 숨을 안 쉬어요. 요 코너 할 때만 네, 빨리빨리. 심지학 해설위원이 미리 연락하셨는데 그렇게 세진 않아요. 어떠셨어요? 재학이 형이 좀 고등학교 선배, 중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여기 딱 오니까 재학이 형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는데요.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존재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게스트 나왔을 때 심지학 해설위원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미리 잘 부탁한다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친하신 거예요? 친하기보다요.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로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학교에 있을 때는 얘기를 하지 마라. 통로할까봐 미리 이렇게 쫙 다져놓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재학이 형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냥 재학이 형한테 좀 예의를 지키고 많이 이쁨을 받았지만 네. 이 주위에 또 내 동기들이 있거든요. 다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예, 그만해 주십시오. 야구를 엄청 잘했죠. 야구 잘했지. 천재 아니었어요. 야구만 잘하고 후배들을 여기까지. 어? 자, 그럼 공식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프로야구가 창단되면서 그때 야구가 진짜 되게 열광적이고 모든 그 어린이들은 다 야구를 하고 어린이 회원 들으면서 그거를 학교 반 수업을 들어가면은 거진 다 읽고 있어요. MBC 총령 이런 거 다 읽고 있어요. 진짜. 나도 프로를 가서 야구 선수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을 키웠죠.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고요. 운동을 하면은 공부를 해라 계속.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죠. 나 이거
야구도 하면서 공부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테니까 네. 보고 해줘. 내가 뭐 80점 정도에 받으면은 평균 그러면 야구를 시켜줘. 80점이요? 네. 그때는 내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주위에 그 반 애들이 네. 많이 도와줬죠. 뭐 예상 문제도 이렇게 해주고 네. 그래서 받아서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야구를 시키게 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야구부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야구 잘하셨었나요? 중학교 때까지 그냥 아주 평범한 네. 그냥 얘는 공을 던지는 게 잘 네. 던진다. 왜 오 잘하셨네요. 연습하기 전에 배팅볼을 던지면은 재학이 형이 항상 나 던질 때 무조건 던져. 그리고 또 어느 코스만 거기만 딱딱 던져줘야 돼요. 그거 안 던지면은 눈빛으로 한번 주고 3번이 눈빛이 나랑 마주쳤다. 그러면은 그날 집회. 악마였네, 악마였어. 나는 보았지요. 악마를. 아니 근데 그렇게 공을 잘 던지셨으면은 투수를 하셔야 되는데 왜 포수를 시작하신 거예요? 중학교 때는 투수도 했어요. 아, 네, 잠깐 했어요. 투수가 없어서 네. 제가 올라가가지고 좀 했는데 투수는 좀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외롭고 그다음에 나는 좀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애들 하는 것도 지켜보고 네. 애들 어떻게 지시하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투수를 어떻게 함으로써 좀 하면 움직이면은 말 한마디라도 내 제스처 하나가 네. 투수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좀 되게 보람 느꼈어요. 아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엔 투수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 몸이 통통해서 야구부 코치가 체격 조건 보고 포수 해라 이랬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뭐 작가, 기록원 뭐 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약간 척척하거나 거짓말 하셔도 다 잡아내요. 예. 그러니까 투수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딱 들어와서. 근데 감독이 이제 저희 학년에 포수가 없으니까 너 일로 와봐라. 저기서 세간을 던져봐라. 네. 나는 하기 싫은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 공을 잡고 저 센터 보고 던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는 말이 너 어깨 좋네? 어깨 좋으니까 캐쳐해. 그때부터 캐쳐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이유 하나였군요. 네.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 나 캐쳐한데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또 그때는 아마추어 때는 감독님 말하는 게 법이니까 네. 그냥 해. 그래가지고 그냥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그 직전에는 약간 미화시켜가지고 네.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았다. 예. 이거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조사하면 나갑니다. 저희 이거 그냥 설렁설렁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포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죠. 시합을 하고 있으면 감독님이 코치나 감독이 투수가 못 던지는데 캐쳐한테만 뭐라고 해요. 네. 그래요? 야, 너는 이렇게 앉아야지. 볼 배합을 뭐 직구 맞으면은 왜 변하고 안 던졌냐? 변하고 맞으면 왜 직구 안 던졌냐? 맞아. 네, 그걸 시합장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느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지금 상황에 시합 중에 투수한테 뭐라고 하면은 공을 못 던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못 던졌네. 어떤 그런 피차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빗대어서 캐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당연히 하는구나. 그때부터는 그걸 알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야구 명문 충암고에 진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충암고 정말 야구 명문인데 그 당시에 투수진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때 심지학 선수, 이원식 선수, 송재용 선수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마운드를 지켰었는데 이 선수들이 대통령배 황금사자기 모조리 다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뭐 완성된 투수진을 데리고 경기를 리드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배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프로 야구를 보는 것보다 지금 가까운 형들 야구 보는 게 고교야구.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캐차 2루 송구를 연습을 시키는데 그래서 어떤 3학년 캐차인데 저기 베이스 맞춰. 감독이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이스를 한 번에 맞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내가 고등학교를 가면은 감독이 저기 맞추라면 맞히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그 이제 재학이 형 또래, 저 하나 위 또래들이 워낙 좋은 멤버들이 많은데 요 캐차가 좀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감독이 이제 내년을 보고 저를 캐차를 시키고 1학년 때부터 경험 쌓게 하고 재학이 형 또래 그때에 좀 포텐이 터지게끔 그렇게 좀 유도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주전 포수 마스크를 네. 쓰신 거군요. 와. 여기 왼쪽에 심재학위원이시고 재혁이 형 저기 류지현 감독님 와, 진짜네. 오른쪽이 맞아요? 예. 어렸을 때랑 인상이 좀 다르시네요. USA 모자와 신발이 다 똑같은 걸 보니까 대표팀. 아, 대표팀 저기가요. 나이가라 폭포예요. 에? 아, 진짜요? 네. 이게 대형 저기 폭포 같은데? 근데 저 뒤쪽은 카나다예요. 아. 뒤쪽은 카나다고 지금 미국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다 가리고 저기만 사진 찍은 사람이 누가 봐도 고수부진이나 계룡폭포나 와, 근데 심작 해설위원님 학창 시절에 장난 아니었긴 하겠다. 저 눈 보세요. 와, 엄청 무섭게 생기셨네. 이때 그 형들과 호흡 맞추면서는 괜찮으셨어요? 생각나는 거 중학교 때 네. 이게 어렸을 때는 뭐 코치도 없고 피칭을 하면은 캐쳐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트 소리가 안 나면은 아, 빵빵 이 소리. 네. 너 한 대, 너 두 대. 진짜 미트 소리를 내려고 이 안에를 글러브를 해부해가지고 책받침 있잖아, 책받침. 책받침을 요렇게 대면은 딱딱 소리가 나거든. 아, 진짜요? 이게 안 맞으려고. 이게 미트 소리 안 나면은 맞으니까. 근데 밑에 소리가 안 나잖아요? 투수는 진짜 던지기 싫어. 힘이 빠져. 왜냐면 내가 진짜 밸런스 좋게 던졌는데 포수가 틱 하잖아. 그러면 내 공 이상한가? 아니, 자기가 잘 던졌다고 자기를 믿으면 되지 왜 이거 소리 갖고 그렇게 예민하게. 이게 이 영향이 엄청 커. 아, 투수들은 진짜?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에 맛이 가요. 요령이 생긴 게 그래서 책받침까지 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딱 받아줬는데 그때 소리도 나도 약간 끝에 걸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제 안 맞으려고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공이 들어오면서 내가 픽 소리가 나면서 나이스 볼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죠. 볼 끝이 살아가지고 내가 그 글러브의 끝에 걸렸다고 진짜 좋았습니다 하고 하죠. 그러면은 그 형들은 무마되는 거죠.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아. 쉽지 않은 형들과 학교에서 생활을 했죠. 원광대 진학 후에 최기문 선수한테 국가대표의 길이 펼쳐졌는데 당시 국가대표 동기들이 황금 세대로 불렸습니다. 박찬호, 조성민, 최기문, 임선동, 홍원기, 박재용, 전병호, 이영호, 김대익. 대단했네. 멤버가 장난이 아닌데. 진짜 짱짱했네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서 같은 투수들 공부하다가 대표팀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투수별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있네요. 제가 볼을 받으면서 이름 볼은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송경수예요. 네, 진짜 대단한 게 하드웨어나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박찬호, 뭐 임선동, 조성민이 있어도 볼 9위로는 송경수가 제일 짱이었어요? 앞섰죠.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사이드로 사이드?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오버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볼이 그때 당시는 여기 중에서 제일 빠르지 않았나. 박찬호, 임선동 이런 선수들보다 더 나았었어요. 예. 근데 왜 프로에서 안 됐어요? 좀 약간 불미스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간에 좀 약간 문제도 있었고. 보면은 제가 걸어오면서 아마추어나 이렇게 봤을 때 통틀어서 좀 아까운 투수가 아니었나. 박찬호 선배는요? 제구 좋았어요. 한양대 틀리네. 네. 차명주 선배. 저기 들을 때 하버드 대학 안 나오면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원광대 비교도 안 됐어. 아니,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한양대 가면요. 한양대는 맞는 거. 선배들한테 맞는 거. 그다음 한양대를 가면은 술로 죽는다. 그냥 그 이미지였죠? 네. 맨날 한국에 하버드라고. 원광대가 어디에 있어요? 캠퍼스는 좋아. 원광대가 야구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거야. 근데 한양대는 태계원 저기 가가지고 야구장 제대로 된 데가 없거든요. 진짜. 근데 원광대 또 하면은 또 메이저리그 스타 조진호 선배. 진호 있었죠. 같이. 아니, 박찬호 선수 볼은 어땠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 선수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볼통을 들어요. 볼통을 들면은 볼 꽉 친 거를 한 2개. 300kg 죠. 이걸 들면은 한 손으로 들고 좀 가다가 무거우면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 손 까지려고 하는데. 맞아. 근데 계속 가는 거야. 좀 쉬자 그러는데 야 이거 악력 운동 돼. 저 끝까지 가자. 약간 그런 운동에 집착이 되게 심했어요. 자꾸 운동 끝나면 위통을 많이 벗어요. 몸 자랑하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어떤 뭐 외국에 나가면은 항상 위통과 하고 있어. 몸이 좋으니까. 그 찬호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미국에 이제 가기 전에 호주에서 퍼스라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스카우트들이 많이 온 상태에서 찬호가 일본이랑 하는데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유니버시아 대회가 있는데 버팔로에서 이제 미국 팀이랑 하는데 이제 대충 저도 알고 모든 선수들이 찬호를 보기 위해서 스카우트들이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찬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던지면 자기가 볼이 빠른지 몰랐어요. 네, 이 정도인데 근데 항상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변화구를 많이 던져. 연습했다고 포크볼 좀 받아보라고 어떠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이 빠른데 내가 봐도 네가 좀 타석에 들어서 네 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볼에 좀 자신감을 가져라. 이제 미국 팀이랑 해서 이제 스카우트들이 많이 보는 와중에서 찬호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미국 애들은 나쁜 볼이든 되게 공격적으로 치니까 우리도 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일단 미국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는 찬호가 뭐 타자를 요리에 잘 삼진 잡고 범타를 잡는 거를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카우트 장래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간다는 거 우리 투수가 내가 아는 친구가 미국으로 간다는 건 되게 영광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볼 빠른 피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구 사인을 많이 냈어요. 컨트롤의 직구가 별로 없는데 더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높으면 뜨니까 애들이 다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니까. 그러다 변화가 하나씩 던지면 그냥 허리 빠지면서 스윙을 하고. 그때도 한 150 넘었죠. 150 넘었죠. 155. 그거를 스카우트들이 보고 이제 박찬호 선수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 네. 그러면 박찬호 선수 미국 보내셨네. 조성민도 보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국가대표를 하셨고 와. 대단한 포수였습니다. 그런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1996년 오비베어스가 1차 진영으로 최기문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심지어 대졸신인 최고액인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꿈 같았죠. 이게 딱 이제 계약금을 수표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2억 3천짜리 수표요? 네, 수표로 이렇게 딱 주는데 우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는 국민은행 통장밖에 안 써.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국민은행 갔어요. 그냥 들고요? 그냥 대학생이? 들고. 그럼 어떻게 컴퓨터로 2억 3천이라고 적혀 그렇죠. 있어요? 이게 딱 적혀 있어요. 이게 돈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2억 3억 단위 수표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은행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 입금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표를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직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뛰어가더니 은행 지점장이 딱 오시더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VIP실도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하긴 누가 갑자기 번호표 뽑고 갑자기 야, 2억 3천 2억 3천이야. 저희 은행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차도 갖고 오고 뭐 지점장님이 나갈 때까지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장고는 아직 남아 있나요? 없어진 지 오래됐죠. 야, 이때 압구정에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은 기대 받고 들어가긴 하셨는데 이때 당시 베어스는 이미 포수가 포화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김태형, 이도영이라는 걸출한 포수가 둘이나 있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추어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경현형도 있었고 뭐 태영이 형도 김태형 감독님도 있었지만은 제가 배운 것도 많지만은 처음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저희 오프닝 토크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입스에 걸리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좀 초반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겠네요. 대구에서 시합할 때였어요. 그래서 양준혁 선배가 2루에서 3루를 도루하는데 잡아서 레프트 앞에 안타를 쳤어요. 그 점수에서 홈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TV도 중계하고 또 1차 지명 선수가
이런 뭐 실수를 누구나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못 던지는 거지. 갑자기 이제 수성 관광 호텔에서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나 김경문 코치인데 너 좀 나와봐.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더니 TV 중계하는 거 봤다고. 그러더니 앉아서 이렇게 후독하는 모습이라든가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많이 티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입수라는 걸 이기기 위해서 이게 도움을 주셨죠.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좀 좋았던 거는 코치님들을 좀 많이 만났다는 거. 그래서 나도 나중에 코치가 되면은 참 이런 분처럼 이렇게 선수하고 교감을 하면서 좀 같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나도 그런 느낌을 고마움을 받은 거를 후배들한테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97년도에는 박명환 선수의 전담 포수로도 활약을 했었잖아요. 예. 이때는 어떻게 박명환 선수의 전담 포수가 되신 거예요? 명환이가 어렸고 네. 그다음에 같은 입단 동기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제 후배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투수 코치님이나 넌 누가 편해? 김은영이랑 하겠습니다. 네. 투수는 확실히 자기가 편한 사람하고 해야지. 심창 해설위원은 어떤 포수 할 때 제일 편했었어요? 난 거기 지금 허도한. 전적이 보니까 28이닝을 했는데 26실점을 했더라고요. 허도한 대학자가. 나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억난다. 맞아. 기억난다. 사실은 인성이 형이지. 인성이 형이 나랑 제일 잘 맞고 지금도 잘 맞고. 근데 혹시 연락처 아니? 연락처. 맞은 게 이 맞은 거예요? 서울 남자의 부산 정착기 이야기인데 유망주 시기가 끝나고 1998년 말씀해 주셨던 트레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트레이드 되기 전날 꿈을 꿨어요. 제가 부산으로 가는 꿈을 꿨어요. 와. 꿈을요? 네, 트레이드로. 아니 그렇게 현실적인 전날이요? 있어요? 저는 진짜 야구도 좀 잘 안 되고 힘들었던 시기니까 좀 그런 자꾸 딴 팀으로 갈 생각이 많다 보면 그 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래서 나온 건지 몰라도 진짜 꿈을 꿨는데 그 다음 날 갔는데 그때 이제 김경훈 감독님이 코치를 하셨거든요. 정말 김경훈 감독님이랑 한 시합 전에 한 3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3시간을 정말 힘들게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경훈 감독님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그쪽 부산으로 트레이드가 됐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김경문 감독님 3시간 하기 힘들으셔가지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연습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최kim 선수 데리고 있으면 내가 골병이 들겠구나 약간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부산 가는 꿈을 꾸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소식 뭐지 왜 이런 꿈을 꾸지 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좀 깜짝 놀랬고 1차 지명인데 내가 뭐를 좀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좀 구단이나 좀 죄송스러웠죠. 부산에 이제 처음 갔는데 또 다시 이 롯데라는 팀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게끔 도와줬던 선배들이 많아요. 임수혁 선배 같은 경우는 룸메이트였고 그다음에 국가대표에서 상무했을 때 같이 국가대표팀의 룸메이트였고요. 그다음에 조경환 선배, 그다음에 박정태 선배, 공필성 선배, 김은국 선배. 그게 선배들이 또 롯데를 가니까 환영해주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잘 됐어요. 내가 대표팀에 있을 때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인연이 또 있군요. 네,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죠. 포수들이 롯데자이언츠에 있었잖아요. 맡아주던 네. 임수혁 선수라든지 강성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본인과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해서 롯데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성우 형은 너무 수비 쪽에 네. 치우치고 수비를 되게 잘하셨어요. 네. 리드나든가 뭔 걸 잘하는데 공격력이 부족하고 임수혁 선배는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 쪽으로 체력적으로 부담되고 공격만 이렇게 좀 포커스를 잡고 가는 스타일. 근데 이제 이걸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밑에 하나 좀 젊은 포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때 들어왔죠. 그리고 수혁 형이 이제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쓰러질 당시에 룸메이트였어요. 그 당시에요? 네. 룸메이트였는데 야 이거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 좀
이거 먹어봐라. 그래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에서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 보면은 참 지금도 울컥하는데 너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엄청 잘해주셨다고 각별히 챙겨줬다고. 왜냐면 네.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롯데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선배면은 분명히 경쟁 상대지만 선배는 당연히 이렇게 후배들 챙겨주고 얘가 어떻게 잘하게끔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게 나이가 먹고 그런 선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뭐 후배들한테 그 롯데 있을 때 민호가 스타팅을 나가고 제가 뒤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티 안 내고 진짜 우리 한 팀이고 내가 너 형이니까 그냥 진짜 친형은 아니지만은 야구 선배니까 진짜 잘하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민호도 그렇게 좀 잘 따라와주고 그다음에 팀도 성적이 나고 지금 이렇게 잘 커주고 이제 거의 이제 베테랑이 됐는데 민호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포수로서 꽃을 피웠던 롯데 시절, 특히 최기문 선수의 롯데 첫 시즌이었던 1999년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드의 좋은 예라는 걸 증명을 하셨었는데, 이때 최기문 선수가 기억하는 롯데 한국 시리즈고, 그리고 그 해에 본인은 어떠셨는지. 팀이 이렇게 뭉쳐질 때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박정태 선배가 이제 주장으로서 동계훈련을 같이 하면서 네.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쳤고 내가 이 피차는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는 이렇게 쳐. 완전 펌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 타석에서 피차를 싸움할 때는 정말 냉정하고 냉철해요.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운동장에서 데리고 가면서 야간 훈련 때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김은국 선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선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선배들이 앞에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 박정태 선배가 주장으로서 너무 역할을 선수를 하나를 뭉치는데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네. 이렇게 끌고 가는 리더십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최기문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건가요? 한번 문동환 선배가 있는데 주자 만루예요. 네. 그때 쌍방울 레이더스랑 시합을 하는데 맥혀가지고 내 앞에 바로 떨어지는 공을 잡아서 퍼스트를 던졌는데 저 위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3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더니 동환 형이 괜찮아. 우리가 뭐 또 내면 되지. 그 전에 내가 만루를 만들었다는 게 내가 잘못이야. 너 잘못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미안하다.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화이팅도 내고 하니까 그 3점을 주고 이래. 그러더니 또 바로 5점을 뽑더라고요. 이래 말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마음이 쫙 좀 편해졌죠. 그때 한국 시리즈에서 그 분위기도 장난 아니었겠어요. 팬분들의 응원도 그렇고. 그 한국 시리즈보다 그 전에 양대 리그처럼 이렇게 했던 데요. 저희가 페넌스에서 우승을 했고 우승한 팀은 그 저쪽에 이제 2위 팀이랑 붙고 2위 팀이 삼성이에요. 삼성이랑 거진 지는 분위기인데 호세가 이제 홈런을 치고 오니까 삼성에서는 이제 난리 났죠. 이 삶은 달걀을 이렇게 관중석에 던진 거야. 근데 호세가 홈베이스를 이렇게 딱 밟는 순간에 거기에 남자의 그 낭심에 그냥 맞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삶은 달걀은 아프잖아. 그렇죠. 아픈데 이제 그걸 맞고 나서 애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더니 방망이 케이스를 다 끄집어내더니 우리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 이게 잡으면은 절로 날아가. 우리는 수건이야. 이렇게 쑥쑥 던지면은 다 날아가. 옆에 있으면은 나까지 다칠 것 같아. 붙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방망이를 이 망이 있으면 그거를 집어 던지고.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거 봤지. 그건 유명하지.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욕하니까 앞에서 이제 박영태 코치님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망을 잡으면서 누가 뭐라 하니까 발로 이렇게 쳐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문지에서
칼이 이렇게 있는 거야. 누가? 관중분이? 관중이 칼이. 그래서 박영태 코치님이 여기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와 이게 아마 영상이 나올 거야. 너무 무섭다. 칼을 또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네. 승엽이가 대구구장이 좀 많아요. 네. 승엽이가 이제 홈런 기록을 세웠어요. 네. 56호. 롯데랑 네. 했잖아요. 그때 또 내가 캐쳐를 안 준 거야. 네. 그래서 땅 홈런을 맞았어. 네. 또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네. 승엽이가 대구구장이 좀 많아요. 네. 승엽이가 이제 홈런 기록을 세웠어요. 네. 56호. 롯데랑 네. 했잖아요. 그때 또 내가 캐쳐를 안 준 거야. 네. 그래서 땅 홈런을 맞았어. 네. 진짜 야구인으로서 야구 후배지만 우리나라 진짜 아시아 기록인데.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그 나는 이렇게 손을 내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단 말이야. 네. 댓글들이 너는 시합 이겨야 되는데 무슨 뭐 그런 애랑 뭐 악수까지 가고 뭐 좀 난리 났었어요. 이 악수한 거 하나 때문에. 역사의 기록인데 당연히 축하해. 나 여러 생각에서 딱 치는 순간 이게 베이스 돌잖아. 포옹할까? 악수할까? 좀 어떡할까? 막 계속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갔어. 근데 그 당시에 그 롯데의 불꽃이 마지막 불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예상 못했죠. 네. 예상 못했죠. 갑자기 어물해지네. 참 그때 이해. 이유로 없구나. 그 다음에부터 888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힘든 시기였죠. 그러니까 혜영 형도 딴 팀을 가고 기존에 있던 형들이 이제 다 딴 팀을 떠나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고참 계열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애들 이대호나 박기혁 막 이제 젊은 강민호 뭐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상황. 리빌딩 하기일 때 좀 내가 고참으로서 뭐 이렇게 좀 애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겨야지 좀 흥도 나고 그럴 텐데 계속 지다 보니까 관중도 없고 바깥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게 좀 다 들리는 거야. 야구장에서요? 근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그래도 그래 좀 괜찮아. 근데 이 전화벨 소리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들려. 아이 말도 안 돼. 진짜로. 진짜요? 관중이 너무 없으니까. 시합을 할 때 역시 야구는 팬들이 와줘서 응원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또 같이, 이겨야 되고 많이 이겨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힘든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임수혁 선수의 불의의 사고. 그게 그 이듬해였던 2000년이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임수혁 선수 유니폼을 그러면서 벗게 되는 그때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옥수를 주고 맛있게 먹고 뭐 야 나 오늘 내가 시합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뭐 하다가 DH로 나가고 제가 선발 포수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숏 땅볼을 치면서 깊숙한 거를 퍼스트까지 전력으로 뛴 거예요. 근데 수혁이 형이 그 전에 부정맥이 있어요. 연습장에서 런닝을 뛰다 보면은 갑자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박을 재요. 이렇게 재면 나 불러요. 몇 박을 딱 쟀더니 일반 사람은 둥둥 둥둥 이렇게 뛰는데 둥둥 뛰다가 한참 안 뛰어요. 그러다가 둥둥 이렇게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나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심각한지 수혁이 형 보면은 이게 신부전증이 이게 별로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러더니 그날 퍼스트 베이스를 전력 질주를 하고 풀카운트 상황에 주자 1루에 계속 타자가 파울 치는 거예요. 자동 런닝이기 때문에 수혁이 형이 계속 2루까지 뛰는 상황이에요. 뛰다 보니까 이제 더 가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라이트 앞에 안타가 딱 나오면서 서드까지 뛰려다가 멈추고 이제 세간 베이스를 밟는 순간 갑자기 뒤로 팍 쓰러지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수혁이 형이랑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고 했던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내가 더 선배들 더 잘 챙기고 더 잘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꼴등을 하면서도 팀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하위권에 맴돌 때 운동을 하면서 항상 수혁이 형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형이 못한 것만큼 내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게 하면서 그냥 속마음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경기 이상 출장을 하셨고 2001년에 드디어 데뷔 첫 3할을 달성했습니다. 포수가 타율 3할 4리에 홈런 7개 46타점 54득점까지 2001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었던 건 스위치 히터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박경환 선배, 네. 홍성호 선배, 김동수 선배, 홍성은 뭐 조인성 그 타자를 보면은 방망이가 멀리 친다. 한 방에 있는 선수다. 근데 나는 한 방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수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뭐 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건 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프로에 있는 주전 선수들보다 내가 달리기가 빨라. 그다음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변화를 시도했죠. 30살일 때였으니까 이 늦은 나이 때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대단한 모험인데 그 코치님들이 결정하기 때까지 타격 코치인 김무관 코치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코치님들이 생각나요. 나 누구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났는데 진짜 그분이랑 하루에 3통씩 이 티베팅을 꼭 쳐야 돼요. 그거를 한 5개월 한 것 같아요. 와, 코치님도 힘드셨겠다고 올려주시려면. 코치님도 힘들고 저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까져요. 이게 손이 까지면은 이게 장갑이 흰색이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은 피가 들러붙어요. 장갑하고. 그때 뛸 때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게 힘든데 이 통증이 더 아픈 거예요. 통증이 더 아프니까 아싸리 힘든 게 낫다. 코치님 계속 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계속 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장갑을 벗길 때는 진짜 막 물 부면서도 뭐 따갑고 그러는데 남들은 한쪽이나 똑바로 해라. 응? 양쪽 뭘 이렇게 힘들게 한쪽이나 똑바로 하지 뭘 2개 다 친다고 뭐 좋아지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나중에는 시즌 들어가서는 첫 스타트는 무안타를 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나갔던 거는 이게 너무 내가 노력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뭔가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 안타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분위기가 이게 싹 또 이제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코칭을 하고 있지만은 선수는 성장할 때까지 그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거 한두 번 못했다고 빼기보다는 이 선수가 좀 어떻게 하게끔 코치는 기다려주는 역할이 아닌가 그러고 싶어요. 그다음에 심수창 의원도 오바에서 사이드로 던지잖아요.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교에는 정통파 볼 빠르기라는 유명한 피처였는데 여기가 8까지 내려가면서 변화를 줬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보면은 야구인으로서 보면은 존경하죠. 지금 보면은 나 요거 하고 싶은데 프로에서 나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런 선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걸 또 변화를 통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아니 근데 스위트히터 도전을 98년, 2000년에도 하셨었다면서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한 타석 들어가가지고 못 치면 야 선배들이나 한쪽이나 똑바로 해. 이제 하지 마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시합 뛸 기회도 많이 없었고 백업이다 보니까 이 한 타석에 대해서 좀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 백업은 모든 걸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한 타석에 결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경기에 스타팅도 나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한 타석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백업들이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2년간 갈고 닦았던 덕분인지 2001년에 역대 2호 한 경기 좌우 타석 홈런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든 건데. 그러니까요. 99년에 호세 선수가 롯데 호세 선수가 1호였고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내가 힘들었다고 막 좀 한쪽이나 똑바로 하지 뭐 하지 그럴 때 그 하루에 홈런 2방이 제가 힘들었던 거를 다 잊게 해준 순간이 아닌가. 이승호 오른쪽으로 홈런 치고 거의 이제 마지막 회에 가서 9회 맞아요. 신승현한테 짧게 나왔는데 맞는 순간 인천 도화구장 짧잖아. 근데 거기를 장애로 와 제대로 꽂혔네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상대 팀하고 예의라고
막 손 들고 점수가 많이 나는데 홈런 쳤다고 막 손 들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냥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들력을 못 드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작게 허스트 베이스볼 보면서 그냥 이러고 그냥 가서 들어가서 더가웃 가서 와 막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은 선수도 있을 거고 아마추어 선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면은 이게 안 되든 되든 경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에서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투수들의 멘탈 코치 1타 강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수들이 말하길 최기문 선수가 포수로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뭐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린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은 안디 올드 화살은 포수한테 오게 돼 있잖아요. 포수가 이제 사인을 내면은 다 따라하게 되거든요. 후배들이. 근데 간혹 안 따라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안 따르는 애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냈다고 제가 그냥 해버려요. 네, 투수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뭐 내가 위치를 이렇게 못한 게 저 때문에 코치들이 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 그래서 투수가 냈는데 그냥 제가 그냥 했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투수들은 그때 눈치를 보면서 김은영은 좀 믿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래. 기억에 남는 건 투수 뭐 이렇게 민호가 있을 때 제가 롯데 시절 때 항상 고참일 때는 민호한테 얘기를 해요. 그 연패에 빠졌을 때 내가 한 번씩 나갈게. 연패에 빠지면 캐쳐도 그렇고 팀 전체적으로 또 부담이 가거든요. 또 지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면 계속 연패에 빠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운 좋게 제가 나가면 연패를 끊고 그러니까 민호도 되게 부담 또 져도 돼. 연패는 내가 끌어낼 테니까 너는 확실하게 해. 자신 있게 하고. 그래서 좀 민호도 좀 수월케 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게 승준이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많이 볼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투수할 때 단점은 안 보여. 얘 단점을 생각하다면은 게임을 풀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잘 던지는 그것만 포커스를 잡고 잘할 거야, 잘 던질 거야라는 거를 확실히 시켜주면은 이게 볼 개수도 줄고 포볼 줄 바에는 어차피 잘 쳐야 3할이고 7번을 실패하는데 굳이 도망가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쳐.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리드를 하다 보니까 볼 개수 줄고 이닝도 빨리 끝나니까 야수들한테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공격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게끔 하는 좀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롯데 신이었던 그 20살의 장원준 선수 기복 있는 피칭했습니다만 최기문 선수랑 같이 했을 때는 안정감을 느꼈다라는데 장원 선수가 또 통산 첫 완봉하기도 했었고 최기문 선수가 생각하는 장원준 선수의 사용법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항상 선발 투수 가면 계산을 세워요. 얘가 몇 이닝까지 이걸 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때 완봉을 할 때는 얘가 완봉을 할지 모르겠고 안 하고 한 6이닝? 6이닝에 좋다. 4실점. 그럼 우리 팀 방망이가 5점을 낼 수 있는 타격인지를 봐요. 4점을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1이닝에 1회에 4점을 주면은 타격이 좀 크잖아요. 그래. 1.1점씩 나눠서 주자. 그렇게 리드를 하다 보면은 피차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게임하게. 어차피 점수를 안 주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그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대량 점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주자 3루에서 그냥 그걸 점수를 안 주겠다 맞기보다는 그래 아웃 카운트랑 점수랑 바꾸자. 일단 경기는 1회부터 9회까지 가니까 게임을 이기고 네가 승리 피차를 걷기 위해서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얘가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하게 하고 좀 투수들한테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대화를 하고 좀 하는 거 좀 얘기를 많이 하죠. 확실히 근데 포수는 투수의 공을 많이 받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전 포수라고 해서 피칭 안 받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이 선수가 뭘 던지는지 쭉 미세하게 휘는 무브먼트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경기 때만 받으려고 하는 포수도 있어. 그리고 투수들이 좀 싫어하는 게 이제 어릴 때는 그거 많잖아요. 선배 포수가 앉았는데 바깥 척사 있는데 흔들잖아. 그러면은 막 인상 엄청 쓰고 막 그거에서 안타 맞으면은 눈이 엄청 뭐라고 막 이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위축돼서 못 던지고 실력도 안 늘고. 투수도 자기가 던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최기문 선배님이 투수들한테 편하게 해준 거지. 흔들어서 맞아도 내가 책임지니까 던져라. 그럼 투수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집중해서 던지고 더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사항도 있어요. 만약에 내 생각은 확실하게 몸 쪽을 승부하는 게 이 구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투수가 긴가민가 할 때는 그때는 타임에서 올라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게 투수라는 게 예민하거든요. 확신을 갖고 던진 거하고 그다음에 긴가민가하고 쓱 밀었을 때는 그거는 결과가 거의 한 반 이상이 나쁜 역할로 나와요. 90% 이상이 긴가민가 한 긴가민가 순간 하면? 그냥 이게 확신을 주죠. 이럴 때는 타자, 그다음 네 볼, 날씨, 뭐 점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던져보겠습니다. 딱 하고 내려와서 사인 없이 그냥 바로 앉죠. 아니 그리고 송승준 선수의 전설의 송삼복 이때도 최기문 선수가 마스크 다 쓰고 계신 네. 거예요? 이야 이거 몰랐다. 약간 승준이가 선배님이랑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괜히 관심을 많이 가요. 얘 던진 영상이라든가 얘가 던질 때 어떤가. 그러니까 승준이 같은 경우는 커브가 좋을 때는 직구 볼 끝이 좋아요. 그래서 커브하고 직구를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포크볼이 안 좋을 때는 직구도 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밋밋해져요. 그럴 때 많이 맞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그다음에 승준이한테 내가 볼을 받으면서 포크볼이 풀려서 온다. 안 좋을 때는 뭔가를 좀 바꾸죠. 약간 승준이 같은 경우는 생긴 모습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감해요. 그냥 그냥 지금 연주했습니다. 뭐 그냥 이런 일 괜찮겠니? 뭐 140개, 150개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스타일이고 손민환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5이닝을 딱 던지고 6회에 들어가서 좀 약간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때 양상문 감독이 양상문 코치님이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그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캐차를 만나보고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볼 어때?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양상문 감독님은 야 어때?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피곤합니다, 못 던지겠습니다. 막 항상 그러거든요. 걔는 더 던지겠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승 안 챙겨도 돼. 자기는 힘들어. 그런 성격을 아니까 양상문 감독님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왔어 하고 그냥 가요. 그럼 지는 공을 주려고 했는데 당황하지. 그럼 나도 그냥 뒤로 가요. 그러면 뒤에서 마운드에서 혼잣말 해요. 그냥 궁소리 하면서 끝까지 던져. 끝까지. 그리고 던지고 나서 죽었다 나 죽었다 하고 약간 앓는 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렇구나. 그럼 선수마다 우쭈쭈 해주는 선수 아니면 날카롭게 얘기해야 되는 선수 이런 게 또 다 다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다 우쭈쭈. 좋은 말을 해줘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얘가 행동이나 관리를 잘 못할 때는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고 좀 뭐라고 쓴소리도 하지만은 시합 때는 투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루틴이 중요해요. 예민하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과감하게 어린 신인 와도 고개 딱 흔들면 해줘요. 하다 보면서 이제 그거 결과로 왜 그랬니 좀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그렇게 볼 배합하거나 그럴 때 좀 정말 유별나다 이런 선수 혹시 있었어요? 손민환 같은 경우는 계산이 돼 있어요. 1회부터 9회까지 정말 머리가 좋아요. 내가 몇 이닝을 던져야겠다. 벌써 계산하고 벌써 가요. 볼 배합이 필요가 없어요. 캐차가 그냥 가만히 민환이 볼은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 쥐가 알아서 다 풀어나가요. 희한하게. 근데 캐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수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민환이가 바뀌었을 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민환이 볼을 받았을 때는 민환이가 없다 하고 이닝을 할 때 그거를 빨리 준비를 잘해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있겠다. 2004년 19살의 나이에 롯데 입단한 강민호 선수. 10대 강민호 선수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캠프를 따라가서 민호가 이제 라운딩을 해요. 민호가 이제 항상 점대 던지는 게 장점이니까 2루 송구를 딱 하니까 주위에서 내가 던지면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형님 막 애들이 장난치는 거야. 뭐 볼 그냥 밀리겠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훅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줘야 되나? 한 신인 한번 눌러줘야 되나 하고 생을 확 던졌어요. 근데 팔꿈치에서 뚝 소리가 나요.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코치님한테 하문영 코치님한테 코치님 팔꿈치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다 그거 나도 났다. 나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호주에서 병원을 갔는데 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분 파열 이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몇 조금 프로 파열? 몇 프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WC가 있을 때 김병현이 던지는데 WC 해가지고 그 후쿠오카 돔에서 시합을 했어요. 그때 저도 한 2안타 치고 팀이 또 대표팀을 롯데가 이겼어요. 됐어. 나도 좀만 버티면은 FA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시범 경기가 열리기 전에 공을 던졌는데 공이 절로 가고 막 안 가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어가지고 부상을 입고 나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한테 중요한 시기에 진짜 돈복도 없고 왜 이런 상황이 오지? 그때 수술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30 넘어서 MCA 수술을 하는 거는 참 위험하거든요. 부담이 있죠. 이게 수술하면 안 나면은 야구 인생 끝인데 그것도 FA에 남겨놓고 참 돈은 나한테는 없는 거구나.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 그래서 40살까지 목표를 뒀어요. 단장님한테 가서 나는 한국에서 수술 안 하고 그때는 수술이 한국에서 실패될 확률도 있으니까 난 미국 가서 하겠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1년만 남겨놓고 FA인데 근데 구단에서는 안 해주겠다. 한국에서 해라. 그 대신에 미국 가면은 반반. 그래서 내 자비 반, 구단에서 반. 미국을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당시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 둘이 갔어요. 그때 강민호 선수를 포수로서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머리가 상당히 컸다. 머리가 크고. 아, 크기요? 네, 머리 크기. 머리 키는 크죠. 크고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고. 아, 내성적이라고요? 네. 강민호 선수 처음 봤을 때? 맨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점점점 이 포수 역할을 이게 하다 보니까 항상 민호한테 이렇게 적극성 있게 사람한테도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어렸을 때는 민호가 좀 거칠고 팬들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면서 점차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늘게 길게 가주게 해준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2005년 당시에 최기문 선수가 이상목, 염종석 같은 베테랑 전담, 강민호는 손민환, 이용훈 같은 젊은 투수를 담당, 이렇게 분업화를 실시하셨었어요? 민환이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몸 쪽으로 앉아 있어도 바깥쪽으로 던지는 애예요. 이게 던지면서 얘가 타자가 몸 쪽을 노리는구나 하면서 손을 거기서 비틀어 버려요. 아, 그래서 바깥쪽으로 던져요? 네, 선제 투수. 포크볼을 3볼에서 포크볼을 던져요. 그런 투수예요. 정말 대단한 그리고 아이러니한 운동도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타고났어요. 민환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뛰기 전에 웜업하고 러닝을 뛰잖아. 아니면 최소한 바깥에서 러닝을 안 뛰더라도 실내 여기 웨이트장에서 러닝머신을 뛰잖아. 땀을 내려고.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핫백을 해. 핫백을. 미리 몸에 열을 내기. 열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핫백을 스스로 해. 해서 내기는 싫다. 그 누워 있어 또. 야, 너 준비 안 하냐? 아, 힘듭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떡하노? 나 또 던져. 나 아픈데. 막 계속 그러면서 궁시렁하면서 1회부터 9회까지 또 던져요. 아니, 2008년에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했을 때 최기문 선수한테 로이스터 감독이 강민호 선수가 잘 클 수 있게 뭐 부탁을 하거나 신신당부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로이스터 감이 부임하고 국제 대회가 있어서 민호가 캠프를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저를 처음에 연습 게임 하는데 6번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데이터를 받겠죠. 이대호는 4번 뭐 이렇게 미리 짜놓은 거예요. 그걸 구상을 하고 그냥 나는 강민호다 하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나는 6번을 넣어주길래 야, 나 됐어 이제. 강민호인 줄 알았나? 나 이제 강민호 이기는 거야? 근데 내 주전 되는 거야? 막 그런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방망이도 잘 치고 했는데 이제 캠프 가기 전에 하루 남겨놓고 그 전병두 볼 연습 게임 하다가 오른쪽으로 펜스를 맞추고 2루까지 뛰는데 왜 안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베이스를 밟았는데 이 오른쪽 발목이 확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시범 경기도 못 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은 부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욕심을 냈구나. 그래, 욕심을 버리고 가늘고 길게. 로이스터 감독이 강민호 선수 클 수 있게 신신당부했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통역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죠. 네가
여기서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네. 요 상황 되면 네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이스터의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감독인데 우리나라 같은 감독님이 그러는데 감독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한테 감독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제리라고 해. 진짜. 제리라고 해. 아, 이름 부르기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안 맞다. 제리님. 이것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제리님. 그러면은 스키퍼라고 해. 선장. 뭘까 스키퍼라고 해. 근데 스키퍼로 다 통했죠. 아. 노이스터 감독은 맨 처음에 부임하시고 성적이 안 났어요. 초여름 될 때까지 거의 하위권에 맴돌았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로이스터 감독은 한결같았다는 거. 나는 이렇게 갈 거야라는 걸 한결같다는 거. 항상 원정을 가면은 제일 늦게 나가세요. 그냥 애들이 버스 탈 때까지 애들이 짐을 다 챙기고 난 니네 책임져. 내가 끝까지 니네들 뒤에 나갈게 하고 좀 약간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애들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 공격적으로 항상 똑같아. 못 쳐도 돼. 자신 있게 돌려. 풀카운트에 무조건 뛰어. 2대5도 뛰어. 다 뛰어. 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죽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방향을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나중에는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지. 믿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포텐이 여름부터 그냥 빵 터지면서 매전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우린 할 수 있는 거네. 그런 거를 좀 보여줬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주찬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참에서 김주찬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주찬이가 껄렁껄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안타 아니면 덜덜덜 뛰어요. 퍼스트 플라이 뛰었는데 그냥 텔레 뛴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주찬이를 뺐어요. 이거는 잘 빼지 않는데 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감독실에 불러서 수석 코치, 트레이너 김주찬. 내가 아는 김주찬 선수는 너 분명히 아프다. 네가 친 다음에 퍼스까지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내가 아는 김주찬이 아닌 너는 분명히 아파서 이렇게 뛴 건데 트레이너 검사해봐라. 그런 거예요. 주찬이 뜨끔 나 뭐 됐다. 막 좀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주찬이가 얘기하는 게 나 그때 제일 무서웠다고. 그래서 주찬이를 변하게 했죠. 그때부터 그냥 치면은 따다다닥 그냥. 멋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기아인가 레프트가 공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데 놓쳤어. 놓쳤는데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노이스터 감독이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내 옆에 앉더니 실수한 다음에 빼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분명히 그 선수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아는 친척들도 있을 거고 TV를 봤을 수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관중석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빼는 것보다는 이닝이 끝난 다음에 더가서 와서 교체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상처받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나는 그렇게 할게. 딱 그러더라고. 야, 소통하는 감독 좋다. 아니 강민호 선수 이야기를 왜 또 여쭤봤었냐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최기문 코치님께서 현역에 있을 때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최 코치님께서 기본기를 많이 강조하셨다. 시간이 지나 보니 화려한 것보다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민호 선수와 관련돼서 좀 여쭤봤었습니다. 선배로서 강민호 선수한테 포수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선수였을 때 고참했을 때는 민우한테 욕심을 좀 갖고 좀 하라고 많이 했어요. 좀 이게 포수는 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 게 뜻이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생각하고 내가 뭐 빨리빨리 움직여서가 아니고 게임에 대하면은 준비를 할 게 많아요. 내 몸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투수가 나가면 누구 투수가 나올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 팀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끔 옆에서 얘기를 해줘. 다음에는 누가 대타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 피처는 아마 이렇게 보니까 누가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걸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상황, 게임에 대한 상황이 나갈 수 있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해야지 예상을 하지 않았을 때 들이닥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한순간에 대량 점수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선수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코치가 되면서 얘기했던 게 책임감을 많이 부여주고 싶었어요. 투수들하고 시즌이 딱 들어가기 전에 이게 선수들하고 내 이제 갓 코치가 되니까 아직도 선수 고참했던 책임원인 것 같은 거예요. 코치가 아니고 그럴 때는 나하고 민호를 좀 믿고 민호가 사인하는 대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따라와 줄래?
좀 피차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했던 이유는 민호가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모든 걸 걸고 던지는데 네가 사인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걸 책임을 져. 그때 당시에 민호가 사인 낼 때도 책임을 좀 지면서 좀 성장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강민호 선수 저희 조사한 게 있습니다. 타자한테 제일 많이 말 거는 선수, 응답자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강민호 선수를 꼽았는데 타자한테 말 많이 걸어라 이것도 가르침인가요? 그런 주문은 안 하지만은 민호가 이렇게 아는 타자들 이렇게 많아요. 이게 선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말이 걸 수 있는 거고 그냥 예의 범절 하려고. 뭐 어제 뭐 먹은 얘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는 거고. 어저께는 뭐 즐거우셨어요. 뭐 어저께는 어디 갔다 왔니?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부산은 상대 팀에서 서울에서 LG에서 오면은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좀 설레이죠 뭔가 부산을 진짜? 간다는 그런 게. 게 있어? 딴 팀에서 부산 오면은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즐기러 간다고. 그건 또 뭐야? 그때 우리가 8등 막 그럴 때 자존심 상하더라고. 자 이제 독감 프로필 마무리 짓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대급 포수 FA 전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NC 양의지, 두산 박세혁, LG 유강남, 랜더스 이재원, 기아 박동원 모두 FA 대상인데 최기문 선수가 배터리 코치고 결정 권한이 있어요. 구단주가 난 당신 생각대로 하겠다. 당신이 한 명 정해라. 어떤 선수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저는 양의지요. 아니 양의지 선수를 제일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양의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어떤 퍼포먼스인데 공격력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지만은 포수라는 위치가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 전체가 틀려지는 상황인데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양의지가 제일 퍼포먼스 크게 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어떤 신뢰도, 선수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우승했던 경험 그런 거는 포수로서 뭐 골든글러브를 시상식을 탔다 뭐 했다 보다도 제일 명예스러운 거는 한국 시리즈 우승한 포수예요. 양의지는 그만큼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거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양의지 vs 강민호 둘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정 다 빼고 내가 딱 이럴 때 힘 주겠다. 강민호죠. 다분히 너무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박세혁 유강남. 박세혁 유강남? 네. 저는 세혁이요. 이유가 뭔가요? 얘가 커가는 과정을 봐왔거든요. 정말 힘들었고 제가 NC에 있을 때 얘가 좀 짠했어요. 이게 너무 하도 연습을 많이 하고 독하게 연습을 준비를 하는 그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짠하더라고요. 양의지의 빛을 가려가지고 또 다시 네가 그걸 해냈다는 거에 나는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강남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왔다는 거. 굴곡이 쾌차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시련이 많아야 돼요. 실패도 보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고 그래 진정한 포수가 되지. 강남이도 뭐 팬들한테 욕도 먹고 코치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지만은 둘을 봤을 때 세혁이가 더 힘든 상황을 겪고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나. 그럼 기아 박동원 유강남. 기아 박동원 유강남이요. 그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박동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야. 그러면 최재훈 유강남. 유강남. 예, 왜냐면은 최재훈은 꼴등인 걸로. 재훈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 후배기 때문에 강남이 같은 경우는 포수 꼴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좀 나이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재훈이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할 거야 더. 근데 이제 많은 경기를 많이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아니 아까 근데 양의지 강민호 하셨을 때는 왜 강민호를 선택하신 거예요? 팔은 바깥쪽으로 안 구부러져요. 안으로 굽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데인데 만약에 뭐 같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민호가 이렇게 힘들게 겪은 야구 인생도 있을 거고 화려하게 지낸 상황이지만 마지막 피날레를 우승으로 장식하는 포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강민호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정이군요. 뭐 유강남은 싫어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강남아 절대 아니다. 포수도 말씀해 주셨으면 투수랑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볼도 평소에도 많이 받아줘야 되고 이러면 일단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원래 성격이 친화력이 있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포수하면서 이렇게 투수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 편이세요? 포수하면 좀 약간 성향이 어렸을 때 하다 보면요. 약간 변해요. 저절로 포수에 맞는 성격으로 변한다? 힘든 상황이 많이 겪어요. 이게
포수를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이걸 많이 알거든요. 힘든 거를. 티를 안 내야 돼. 내가 힘들다는 거를 이 야수들이나 선수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내가 전타석에 결정적일 때 안타를 못 쳤어. 병살타를 쳤어. 근데 그걸 안고 수비에 앉으면은 이게 포수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 내가 몇 점을 낼 수 있어요. 많이 내봐야 뭐 나 같은 경우는 제일 타점 많았을 때가 한 4타점? 4점이라고요. 근데 포수로 앉았을 때는 1이닝에 10점도 줄 수 있어. 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냉정하고 좀 중요한 자리예요. 역시 좀 대기만성, 좀 어느 정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런 포수가 좀 팀에 어떤 에너지도 주고 좀 활력도 주고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포수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성격도 좋아야 되고 다 내야수부터 외야수부터 투수까지 다 포용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자리 같아요. 최기문 선수와 심창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둘이 홈런 친 적 있냐 없냐 갖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영상부터 볼게요. 나는 홈런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홈런 그게 또 잠깐만. 아 저요? 어디야 여기? 뭐야? 어? 어디야 여기? 있었어요. 잠실에서? 여기 사진 잠실이네? 잠실이네. 잠실에서 쳤어? 마지막 홈런이 저예요? 선수 생활 현역 마지막 홈런. 선영 마지막 홈런. 이게 화면 보니까 X존 시절이네. 아, 맞네. X존이 뭐예요? 펜스 앞에 X존 앞으로 홈런. X존이 저 때문에 다시 바뀌었어요. 상대팀이 홈런 더 많이 친다고. 아니 이때 선발 심창 해설위원 6과 3분의 1이닝 4실점 패전투수 최기문 선수랑 이대호 선수한테 홈런 맞고 장렬히 패전투수가 됐답니다. 2009년 7월 달이면 그래도 한참 내가 한 이때 10승 이때 한 5승, 오승? 막 이러다가 8월 며칠 날 이제 파이트 한번 하고 2군 가가지고 끝났지. 아 그 해구나. 그래도 6이닝 6.1이닝을 던졌잖아. 아 그럼요. 현역 마지막 홈런을 심창 해설위원이 허용하셨다. 야 뭔가 인연이 있었네. 뜻깊네. 뜻깊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섭외하신 거예요? 괜찮네. 오. 마지막 선물을 내가 딱. 그쵸. 나 프로 마지막 홈런이네. 다양한 선수, 다양한 되게 많이 엮여 있네요. 뭐 연결고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거 아니, 같아요. 프로 생활을 또 워낙 오래 했고 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홈런이 2009년 7월 2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기문에게 심재학이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월굴의 사나이? 오케이. 후토크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돌고래 사나이? 후토크는 안 할게요. 최기문에게 포수란? 포수라는 위치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뭘 평가를 안 해줘도 그 안에서는 많이 해주거든요. 네. 포수는 약간 팬들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좋은데 야구인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선수들이나 코치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포수가 아닌가. 자 이렇게 마지막 공식 질문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스토킹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너무 제 얘기만 뭐 많이 하고 심수창 위원하고도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분위기를 좀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원래 본인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원래 또 얘기 못한 게 그 박철준 선배가 나왔을 때 은퇴식 할 때 그 선배가 나 김문이랑 앉겠다 마지막을 너 그 어린 선수고 그다음 최고참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 게임을 같이 했거든요. 82년도에 그 프로야구가 출범되면서 그 박철순 선배를 던지는 걸 보면서 야구를 또 꿈을 키웠고 선수 마지막을 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런 그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우리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는 곳이든 제가 열심히 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잘 가르치다 보면은 누군가는 봐주고 그런 걸 인정해 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창 해설위원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포수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포수에 대한 이야기, 뭐 조인성이랑 그 쌍 이거는 포수의 이런 마인드와 속사정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프로에서도 코치 생활을 하셨잖아요. 다시 이제 어린 선수들이나 이런 고등학교 그리고 프로 신입급 선수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에서 스타들도 많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많고 그 선수가 되기까지 항상 수식어가 따라가 다니는 게 있어요. 아마추어 선수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노력이에요, 노력.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려면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그 스타들이 그 자리에 같이 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난 무조건 이 선수처럼 될 거야. 그런 막막하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자그마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노력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을 하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야구는 매일 게임하고 또 많이 하잖아요. 이닝이. 체력도 분명히 중요하니까 좀 노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나 정말 노력하는 것 같다. 그게 진정한 이게 노력이지 그냥 말로만 난 노력했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지금까지 최기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